에크모 생리학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조직에 이제 산소 전달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소의 공급과 이 산소의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를 가지고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비율은, 정상 비율은 5대1이라고, 5대1 이상은 유지를 되어야지 이 정상적으로 이제 호기성 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5대1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준이고, 2대1 이상만 되면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SbO2가 그 정상에 비해서 낮아질 겁니다. 이 메타볼리즘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BO2가 이제 산소 소비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산소 소비량이 그 산소가 많이 그 조직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 소모된 산소가 폐에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인 어떤 리셉터에 의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고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뭐 하트레이트,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라던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인데, 하트레이트도 빨라질 거고, 스트로크 볼륨을 늘릴 수 있으면 스트로크 볼륨 자체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폐의 이제 향상성의 이제 특수한 양상은 이제 순환계 산소 운반의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이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그 조절을 하게 되고, 이 정상적인 범위는 설명을 드렸지만 A에서 뭐 B로 증가를 해도 일반적인 레스팅 상태에서는 큰 변화, 산소의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C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생길 텐데, 이제 SbO2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겠죠. 이제 D 구간에 가면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이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2대1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도 이 3대1 또는 그 이상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서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빈혈이 있는 경우에 이 산소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박 출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제 심박 출량 양 자체가 증가를 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와 이제 하트 레이트 자체를 이제 동시에 증가를 하거나, 어떤 게 내려앉으면 다른 게 이제 증가를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심박 출량 자체를 늘리게 됩니다. 뭐 기계 호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환자, 이제 뭐 에크모 환자라든가 여러 환자가 될 텐데, 뭐 저산소증이라든가 뭐 빈혈 상태, 뭐 타키카디아 상태, 그다음에 혈압이 낮은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볼릭이 높은 상태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FiO2를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노트로픽 드러그를 올려서 혈압을 올릴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적혈구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 상태라는 게 가장 이제 클 텐데, 이 산소를 전달하는 그 운반체인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정상적으로 산소 전달을 하는 방법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빈맥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볼륨 자체가 만약 줄었다면 이제 저혈압도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이 적혈구를 주입을 해서 그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자체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많은 방법이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가장 우리 몸에서 좋은 버퍼는 적혈구입니다. 너무 높은 용량의 이노트로픽 드럭이라던가 뭐 FiO2를 뭐 100% 증가를 한다고 해도 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적혈구를 주입하는 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에크모라던가 그 뭐 CPB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장이 안 좋아서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에크모라던가 CPB를 운영한 이후에는 이 이노트로픽 드롭 자체는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거의 끄거나 아예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노트로픽에 의해서 이제 SBR 자체가 증가를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든 그 페리페랄들이 셧다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플로우 자체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펌프 플로우에 의해서, 증가에 의해서 페리페랄의
어떤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SBR이 너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앱트로드가 너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플로우 자체가 가지를 못하고 이 셧다운되는 이런 증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전혀 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현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메타볼릭 엑소디스가 더 가속화되는 증상을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에크모를 잘 모르거나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그 하여튼 에크모가 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노픽 드러그나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기회 되면 또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로 인해서 순환계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제 산소 소비량의 변화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산소 소비는 계속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모든 장기가 이제 부전에 빠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에서 이제 데시리트나 산소 추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비너스 블러드의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감소하게 되죠. 이 정상은 뭐 75에서 뭐 80%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뭐 5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전혀 안 된다면 SBO2의 측정은 이제 DO2와 BO2의 비율을 반영해서 이제 순환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SBO2를 확인을 하는 게 그 환자의 그 산소의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SBO2는 그 에크모 상황에서도 종종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컨티뉴어스하게 보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컨티뉴어스하게 볼 수 있는 장치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SBO2를 이용을 해서 지금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는 DO2가 심각하게 감소하게 되면 이 혈중의 산소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서의 대사 요구량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족해지는 시점부터 이제 현기성 대사가 이제 에어로빅 대사가 진행이 되고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고 시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기 부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실제 2대1 이하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 에크모 상황이라던가 뭐 CPB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CP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체온의 저하를 뭐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서는 견디는데 이 에크모의 과정에서는 체온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그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히 산소량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에크모 운영 중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제 2대1과 이제 정상 범위인 5대1 사이에서 공급과 소비에서 이제 혈중 산소의 운반 감소는 이제 산소의 추출이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산소 추출을 더 많이 해가게 되고, 어떤 이제 헤모다이나믹과 이제 대사 안정에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bO2가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정맥혈의 이제 옥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이거의 비율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는 거고, CPB 상황에서도 좀 말씀을 보시면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탈 아치 뭐 다이섹션 관련돼서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결국에는 뭐 가장 많이 낮추는 게 이제 18도씨 보통 낮추게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CPB를 이제 아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비너스와 이 A 라인이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A는 더 이제 붉은색이고 이 비너스 라인은 이제 검붉은색인데, 당연히 조직을 돌아오면서 이제 소비를 하고 온 이제 비너스의 이제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18도씨까지 이제 혈액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 A 라인과 비너스의 라인의 색깔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동일하다는 거는 뭐 그냥 돌아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이 소모량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산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산소가 갔는데 거의 뭐 95%의 산소가 다시 돌아오면 뭐 5% 정도의 산소만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색깔 차이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건 체온이 떨어져서 이제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CPB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도 그 과정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18도까지 떨어뜨리고 체온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다이섹션 관련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토탈 서큘레이 어레스트라는 상황을 한 다음에 뭐 이게 40분, 뭐 50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ACC 이제 어플을 하게 되고 전신 순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A 라인도 색깔이 검었고 B 라인도 색깔이 검었습니다. 실제 처음에 체온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조직에 이게 아무리 18도까지 온도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의 그 대사는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많이 낮아졌을 뿐이지. 그래도 이제 CO2가 많이 이제 이 대사 과정에서 이제 그 산소 소비량에 이제 비례해서 CO2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CO2가 계속 쌓여 있다가 순환 과정에서 이 CO2가 이제 그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이 되면서 이 A 라인과 B 라인이 거의 두 개가 동시에 산소를 주고 있더라도 이런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때는 그 헤모글로빈에 거의 CO2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순환 중에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이런 증상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산소의 비율에 사용하면 CO2의 비율이 비례해서 이제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 산소의 손 비율이 20%면 이제 정맥 포화도는 80%겠죠. 100%의 이제 그 산소에서 마찬가지 33%면 뭐 67%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속 이제 지겹게 이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나중 돼서는 뭐 캐놀레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에크모 관련돼서는 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CPB랑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그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뭐 저도 보면서도 이거 계속 뭐 그 원서를 보다 보니까 뭐 해석하려고 그러면 막 구글링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하나 뭐 그렇게 알게 되면 그래도 하나하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재밌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원서를 뭐 다 보면 좋겠지만 다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영어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 이걸 보시고 나중에 그런 이제 책들을 본다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산소의 전달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샥 상태라든가 세프틱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 뭐 운동하는 상태였을 때는 이 산소 소모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ptic 환자나 이제 운동하는 상태에서의 이 산소 소비는 이제 2배 정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DO2를 그 산소 공급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5대1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범위는 뭐 여기 이 안에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75에서 이 비너스 세츄레이션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운동 과정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고, 이 산소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은 이 뭐 이제 공급이 15에서 소비는 3돼서 이제 거의 5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이 안으로 이거를 이제 샥이라던가 어떤 세프틱 상태라던가 뭐 엑서사이즈 상태라던가 있을 때는 이걸 2배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프틱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퍼 메타볼리즘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SBR도 거의 낮고, 그다음에 앱토로드가 거의 저하되어 있고, 이런 환자들은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 혈압이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왜 이 어떤 모든 대사가 하이퍼 다이나믹한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이제 증가,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이제 대폭 증가한 경우에는 뭐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세프틱 그런 상태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그 옥시전 산소의 전달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호흡도 빨라지고 이 심장도 빨리 뛰고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5대1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에크모 septic 환자들도 에크모를 운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septic shock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대사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플로우 자체도 운영을 당연히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도 올라간다는 건 이제 그 플로우 RPM 자체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도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소도 뭐 당연히 이제 CO2를 블로잉 할 수 있는 이제 CO2 블로우에 이제 수입 가스도 늘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 모든 수치가 높아지는 정상 이런 레스팅 상태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산소의 증가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에크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지표이고, 이 산소와 공급의 이제 그 비율은 2대1이 있고, 뭐 3대1, 4대1, 뭐 5대1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공급, 여기는 소비. 이거는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거 레스팅 상태에서 뭐 여기서 뭐 15였을 때 이제 3 정도 소비를 하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5배 정도의 차이로 지금 5대1의 상태로 지금 이제 이 그래프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뭐 운동이라던가 뭐 열이 많이 난다던가 이런 해서 이제 대사가 증가를 한 경우에는, 그럼 이런 이 안의 범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기의 범위 안에의 산소 공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호기성 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만약에 이거보다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제 여기 뭐 이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제 혐기성 대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이제 락테이트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게 혈중에 쌓이게 되고, 이 락테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피로물질입니다. 피로물질.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을 계속 쭉 하다 보면 근육이 내 맘대로 잘 안 움직이고 이러는 경우가 이 락테이트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락테이트. 그래서 실제 운동선수들이 이 락테이트 형성되는 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이 어떤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 이 락테이트가 쌓여도 이제 계속 그거를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락테이트가 이런 어떤 피로물질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결국에는 장기에 이제 부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장기의 부전이, 뭐 장기라는 게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장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전에 빠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 septic 환자라던가 이 대사량이 증가를 하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를 시켜줄 수 있을까?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켜주는 거는 결국 카디악 아웃풋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뭐 심장의 기능이 없는 환자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에크모 플로우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RPM을 상승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LPM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당 이제 그 플로우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에크모는 그냥 뭐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플로우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너스에 이제 삭반되는 캐뉼라의 사이즈라든가, 이 캐뉼라 사이즈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어떤 플로우는. 아트리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리알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뭐 너무 작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비너스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크모 관련된 레드북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캐뉼라에서 이제 100mm 머큐리, 그러니까 프레셔 로스가 100mm 머큐리 이상 되는 캐뉼라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자체 그 캐뉼라 프레셔 로스가.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리커멘드는 뭐냐면, 환자 BSA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허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 그러니까 그 혈관이라던가 뭐 여기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크모에서 이제 어떤 원인의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되는데, 이제 뭐 에크모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캐놀라입니다. 또 캐놀라. 결국에 혈관에 들어가는 캐놀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 프레셔 로스 이제 뭐 푸아제이오 방정식에 의해서지만 이 아래 사승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 플로우는 이 아래 사승이 뭐 점점점 커질수록 플로우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루멘이 카테터의 루멘이 커지면 커질수록 플로우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결국엔 이제 또 더군다나 그 체액량입니다. 체액량. 이 체액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결국에 혈관 쪽으로 이 체액을 끌어와야 되는,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이런 캐놀라와 결국엔 체액량의 문제가 가장 큰 이제 그 에크모에서의 이 플로우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뭐 조금씩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뭐 많이 진도가 그렇게 뭐 빠르거나 이러진 않는데, 여기가 뭐 학교도 아니고 진도 뺄 일도 없고 계속해서 뭐 많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